오늘은 그 미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 침해의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길에서 사온 그림을 아무 곳에나 전시해도 되는지, 또는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을 그림으로 그려도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문제에 관한 답변이 저작권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는 미술 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저작권법 제35조에서 미술 저작물 등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미술 저작물 등 하면은 여기에는 그 미술 저작물과 그 다음에 건축 저작물 그리고 사진 저작물 이 세 가지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이런 미술 저작물 등은 이것이 일반적으로 그 한 번에 하나만 만들어지죠. 이런 특징 때문에 이 미술 저작물은 그 다른 저작물과 달리 유형물이 중요해요. 이제 그림이 그려진 그 캔버스 또는 조각이면 그 조각이라는 그 물건 자체, 이런 이제 물건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미술 저작물에는 또 원본이라는 개념이 있죠. 우리 책이나 이런 것에는 원본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이 미술 저작물에는 원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술 저작물이 화체되어 있는 어떤 유형물, 그림이라든가 조각이라든가 이런 유체물을 그 일반 대중들이, 일반 공중이 볼 수 있도록 그 공개하는 것을 전시라고 하죠. 이 전시가 이제 미술 저작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미술 저작물이 화체된 그 유체물이 누군가에게 팔렸다, 이렇게 된 경우에 그러면 그 유체물에 대한 소유권자와 그 다음에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갖고 있는 이 저작권과 소유권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 양쪽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이 저작권자가 가지는 전시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유체물, 이 작품의 소유자가 가지는 소유권이 있거든요. 이것이 서로 충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작권자는 전시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소유권자는 그림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되어 있는 미술 저작물, 벽화라든가 또는 그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장군 동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이용을 할 때 어떤 제한이 있는가 하는 점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의 사진을 찍거나 초상화를 그렸을 때 그 내가 그린 초상화 또는 내가 촬영한 사진을 피사체, 즉 모델이 된 사람의 동의 없이 전시할 수가 있느냐 하는 점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두 번의 영상에 걸쳐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유체물, 내가 화랑에서 그림을 사왔다든가 길거리에서 그림을 사왔을 때 그 그림을 어떤 범위 내에서 전시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인데요.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술 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해서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화가, 즉 그 그림에 대한 저작자가 되겠죠. 그 화가로부터 미술 작품을 구입해서 이 원본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자, 이런 경우에 저작권은 화가에게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저작권의 내용이 되는 전시권, 그것도 역시 화가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그림을 화랑에서 사왔는데 전시를 하지 못하고 이것을 그러면 그냥 벽장 속에 숨겨놓고 보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꺼내봐야 되는가? 자, 그렇다면 그림을 사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미술품을 전시를 할 때 화랑에 전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집 벽에 이렇게 장식을 한다든가 이럴 때마다 그 저작권자인 화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은 이것은 우리 사회 통념과 맞지가 않죠. 또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 미술 작품의 유통성이나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전시도 못할 작품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소유권자도 불리할 뿐만 아니라 이 화가, 저작권자에게도 결코 유리한 결과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술이나 사진 또는 건축 저작물의 원본이 이렇게 팔린 경우에, 양도된 경우에 그 저작권자의 전시권과 또 그 원본을 이제 사간 사람, 그 소유자의 소유권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그래서
자유로운 전시를 허용함과 동시에 또 일정한 제한을 두어서 저작권자, 즉 저작자의 이익도 어느 정도 도모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즉 원본의 소유자는 또는 그 원본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람은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해서 전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랑에서 그림을 원본을 하나 사왔다. 원본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제물은 안 되고요. 원본을 하나 사왔다. 또는 길거리에서 원본을 하나 사왔다고 하면은 그 원본의 소유자가 된 것이죠. 이제부터는 제가 그 소유자는 그 원본을 전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원본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사람.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미술가로부터 그림을 하나 사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전시하지 않고 어떤 화랑에 맡겨서 전시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가 됐죠. 그 소유자인 나로부터 동의를 받은 화랑, 그러니까 그 화랑도 나의 동의를 받으면은 그 원본을 전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본이란 것은 그럼 뭐냐? 원본은 그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최초로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원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작물이란 것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을 말하죠. 자, 그런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어떤 유형물에 처음으로 고정되었을 때 그 첫 번째 고정된 것을 원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본은 항상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주형이라고 하죠. 조각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이런 주형, 거푸집이라고 하는데, 이런 주형에 의해서 제작된 조각 작품이라든가 또는 판화 같은 경우요.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죠. 저작자에 의해서 직접 제작되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런 여러 개를 다 원본으로 본다는 겁니다. 다만 무한정 원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작자가 직접 작성한 것 중에서 특별히 저작자가 여기까지를 내가 원본으로 인정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의사를 나타내는 서명이라든가 또는 이제 한정 번호 같은 거, 보통 이제 판화의 경우에 10개면 10개, 30개면 30개 이렇게 거기까지만 원본으로 본다는 이런 한정 번호를 이제 작가가 붙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한정 번호 등이 일정한 표시가 된 경우에는 그런 표시를 갖춘 유체물만이 이제 원본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원본의 소유자는 저작자로부터 굳이 따로 전시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전시할 수가 있다. 그러나 복제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결에 보면요, 그 달력, 사진이나 그림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날짜를 표시하는 숫자가 있죠. 그런데 날짜가 다 지난 달력에서 그 사진 부분만 또는 그림 부분만 오려내어 가지고 이것을 어떤 병원에서 환경 미화용으로 벽에 걸어 놓은 겁니다. 사진과 그림 부분만 오려내어서 이제 그 부분을 액자에 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원본을 사오면은 이제 비싸니까 날짜가 지난 달력을 이용한 것이죠. 이것이 그 그림에 대한 또는 사진에 대한 저작자의 전시권을 침해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하급심이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것은 작가, 즉 사진이나 그림의 저작자의 전시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이 지난 이 달력에서 사진이나 그림을 오려내서 액자에 넣어서 전시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그림이나 사진의 저작자로부터 전시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판단을 했냐 하면은 그 달력에 게재된 사진들은 월별 특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날짜 요일과 함께 게재된 것인데, 사진만 이 달력으로부터 분리하게 되면은 이러한 어떤 시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각 어떤 계절별로 이것이 맞춰진 사진인데 이 사진만 뚝 띄어서 이렇게 전시하게 되면은 그 계절과 관련된 그런 시각적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고요. 또 그 다음에 그 분리된 사진을 통해서는 이 날짜와 요일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이때는 그 달력의 일부라고 할 수가 없다. 사진만 또는 그림만 띄어냈다고 하면은 이것은 독자적인 예술 작품으로 인식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그 화가라든가 또는 그 사진을
촬영한 사람이 이 달력에 자기의 사진이나 그림을 넣을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그 달력으로서 전시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지,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 허락의 대상은 달력 전체로서 허락을 한 것이지, 그 안에 포함된 사진만 오려내어서 그것을 전시하는 것까지 허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이제 논리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진 작가, 문제가 됐던 사건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 작가가 그 자기의 사진에 대해서 달력으로 사용할 때는 얼마, 달력이 아니라 독자적인 그 작품으로서만 사용할 때는 얼마,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사용 허락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자적인 예술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디지털 콘텐츠로 이것을 만들어서 뭐 홈페이지의 장식용으로 사용하게 해준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특정해서 사진 작가가 이용 허락을 다른 사람에게 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달력의 이용 허락을 허용한 것은 이것을 독자적인 전시회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달력에서 사진이나 그림을 오려내어서 액자에 넣어서 전시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그 저작자, 즉 화가나 사진 촬영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판결했던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요, 원본이라고 여기 돼 있기 때문에 원본이 없는 미술 저작물도 있거든요. 요즘 와서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디지털 아트입니다. 그 원본은, 이것이 유체물을 원본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체물이 없는 경우죠. 이 컴퓨터 화면에서 보여주는 것만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컴퓨터 그래픽 미술 저작물이라든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모니터상에서만 그림을 그렸을 때, 그래서 아직 출력을 하지 않은 그림이라든가 또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했지만 아직 인화를 하지 않은 그런 영상과 같이 이것이 원본, 즉 유형물로 고정되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저작권법상 전시라고 하면은 그 미술 저작물이나 사진 저작물, 건축 저작물을 그 원본으로서 그 공개하는 것을 말하는데, 원본이나 또는 그 복제물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본이든 복제물이든 다 이것은 유체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작권법상 전시는 그것이 원본을 갖고 하든 복제물을 갖고 하든 어쨌든 유체물을 전제로 하는 것이 이 전시인데, 이런 유체물 원본이 없는 컴퓨터 그래픽 미술 저작물의 경우에는 결국 이 규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컴퓨터 그래픽의 형태로 된 원본의 개념이 없는 미술 저작물을 공중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은 그 전시라기보다는 상영 또는 재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저작권법상 공연의 개념에 더 가까운 거 아니냐, 또는 그것을 인터넷으로 전송했을 때는 이것은 전송의 개념에 더 가까운 것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 35조의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형태로 된 또는 컴퓨터 그래픽 형태로 된 미술 저작물을 구입한 사람은 그것이 원본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뭐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또는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 아래에서는 별도로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이 저작물의 원본의 소유자는 저작자 허락 없이 전시할 수가 있는데, 다만 그 전시를 24시간 365일 항상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 전시할 때는 또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뭐 학교 복도라든가 또는 화랑 이런 곳에 전시하는 것은 그 저작자의 허락 없이 가능하지만, 이것을 24시간 그리고 365일 항상 개방되어 있는 장소, 예를 들어서 어떤 길거리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또는 벽화, 이런 식으로 24시간 365일 항시 개방된 상태로 전시할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다시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 원본의 소유자는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이 저작물을 전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원본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람도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이 저작물을 원본에 의해서 전시할 수가 있다. 복제물은 그렇지 않다. 이런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